제6장 음의 변동 현상, 즉 말소리의 변동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링킹 현상, 연음 현상을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화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영어의 발음에서 또는 한국어의 발음에서 연음 현상과 동화 현상이 워낙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동화 현상이라는 것은 영어로 assimilation, 한자말로는 같을 동 될 화자, 같이 된다, 비슷하게 된다, 같이 된다, 이런 뜻이 동화라는 뜻입니다. 동화 현상이란 하나의 음이 인접한 음의 특성을 닮아가지고 힘을 덜 들이고 쉽게 발음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느 언어를 말하든지 간에 그 발화, utterance라는 것은 입으로 내뱉는 말이죠. 발화에 있어서 특성이 다른 두 음이 연속될 때 발음이 불편해서 힘이 들고 비슷하거나 같은 음이 연속될 때에는 발음이 쉽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특성이 다른 두 음이 연속될 경우에는 어느 한 음을 다른 음과 비슷하거나 같게 동화시켜서 발음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발화에 있어서 노력 전략 원칙이라는 The Principle of Economy of Effort in Speech,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사람 이름을 지을 때에도 이러한 동화 현상, 링킹 현상들을 감안해서 그런 것이 안 일어나도 발음이 쉽도록 이렇게 처음부터 조음위치가 같다든지 울림도가 같거나 크다든지 고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으면 동화 현상이나 링킹 현상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름 지을 때 그런 점을 유의해서 지어야 된다. 뒤에서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 장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것입니다. 어떤 발음이 좋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공부해 보기로 합시다. 영어의 동화 현상에는 유무성 동화와 조음위치 동화가 있습니다. 이제는 유무성 동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무성 동화입니다. 유성 동화와 무성 동화를 묶어서 한마디로 유무성 동화라고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Voice assimilation이죠. 유성 동화와 무성 동화 각각을 이제는 나눠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cat, 고양이라는 단어에 복수형을 s를 붙였다. 이 발음은 cats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cats 라고 하는 게 편할까요? 그 복수형 s라는 철자의 스 발음을 z로 하는 것이 좋을까, 스로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cats와 cats 뭐가 편해요? 앞에 것이 훨씬 편하겠죠. cats. 그 이유는 바로 스 앞에 있는 cat 할 때 음이 무성음이니까 같은 무성음인 스로 발음하는 것이 훨씬 편할 것입니다. 앞에 음이 유성음이면 같은 유성음, 앞에 거가 무성음이면 같이 무성음으로 동화시키는, 즉 무성동화냐 유성동화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음은 성대의 진동이 있는 voiced sound, 즉 유성음과 성대의 진동이 없는, 즉 성대의 바이브레이션이 없는 voiceless sound로 나눈다는 건 앞에서 언급한 바 있죠. 유성음과 무성음이 나란히 인접하면 발음 시에 성대의 진동 상태가 바뀌게 되죠. 떨다, 안 떨다, 떨다. 이것이 굉장히 귀찮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귀찮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같은 유성음 또는 같은 무성음으로 연이어서 발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성음 또는 무성음으로 통일된 두 자음 중 유성음이 무성음으로 바뀐다면 그것은 무성동화라고 하는 것이고, 무성음이 유성음으로 바뀐다면 그건 유성동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동화를 포괄적으로 표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유무성동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성동화서부터 유성동화 따로따로 분리해서 공부해 보기로 합시다. 무성동화입니다. devocalization이라고도 하고 devoicing assimilation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앞에서 cats, 바로 이와 같은 트와 스가 똑같이 무성음이 되는, 트의 영향을 받아서 스라는 철자는 스로도 발음되고 z로도 발음될 수 있는 그러한 철자죠. 그런데 앞에 트음을 닮아서 무성음 수로 바뀐다. 그래서 무성동화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무성동화는 한국어에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영어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앞 또는 뒤 무성음의 영향으로 인접한 유성음이 대립을 이루는
아퍼지 컨소넌트인 스로, 예를 들면은 트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무성음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특히 명사 어미의 복수형, 아까 캣 쓸 때 스, 소유격 에퍼스트로피 s 쓸 때 스, 동사 어미의 ed형 또는 s로 붙이는 거, s나 es 붙이는 거 있죠. 이러한 것들은 앞음의 유무성 여부에 따라서 동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인데, 앞음이 뒤음에 영향을 줄 경우에 우리는 순행동화다. 앞에 것이 다음에 발음될 음을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뒤에 발음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순행동화, Progressive Assimilation이라고 하고, 거꾸로 뒤의 음이 앞의 음에 영향을 미칠 경우는 역행동화라고, Regressive Assimilation이라고 합니다. 유무성 동화보다는 조음위치 동화가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조음위치 동화는 대부분 역행동화고 유무성 동화는 영어에서 순행동화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연습을 해봅시다. 순행동화냐 역행동화냐 하는 건데, 바로 전에 설명했듯이 영어에서 순행동화는 복수형, 소유격 또는 과거형 또는 과거분사 ed 붙는 거, 이러한 경우에 다 순행동화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했지요. 그러면 cat에다가 s 붙이면 cats가 아니라 cats로 변한다. 발음해 봅시다. cats. robert에다가 s 붙이면 사람 이름인데 roberts, roberts. make에다가 3인칭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현재형이면 es를 붙여야 되죠. 그렇게 될 때 그 스 발음을 어떻게 할 거느냐? makes가 아니라 makes 스로 해야 되겠죠. stop에다가 s를 붙였어. 그러면 stops가 아니라 stops 훨씬 편하죠. 똑같이 p와 s를 둘 다 무성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 kick에다가 ed 붙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ed 붙였으니까 kicked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무성동화를 일으키지 않은 발음, 잘못된 발음입니다. kick 할 때 사운드가 무성음이니까 뒤에 있는 과거형 ed, 뭐 여기서 ed 중에서 e는 소리 안 나는 모음이니까 따질 거 없고요. silent letter고요. 드라는 철자에 대한 발음인데, 앞에 크가 무성음이니까 똑같이 무성음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드에 대한 opposite consonant 무성음은 뭐가 있죠? 드는 유성음이니까요. 트죠. 트. 이게 opposite consonant 쌍둥이 발음 관계죠. 그래서 드가 트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kicked 이렇게 해야 돼요. 밑에 것도 똑같죠. watch 무성음이죠. 그러면 watched가 아니라 watched 해야 되는 것이죠. wash 이것도 무성음이니까 washed지 washed가 아니다. puff 도 무성음이죠. 그러면 과거형 ed는 puffed지 puffed가 아니다 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복수형, 소유격, 과거 또는 과거분사형은 그 ed는 언제든지 순행 동화가 되어서 앞에 자음이 또는 모음이, 무성음이면 모음은 무성음은 없지만 앞에 자음이 무성음이면 뒤에 있는 이러한 형태들도 다 무성음으로 가고, 앞에 자음이 유성음이면 뒤에 ed나 s나 이런 것들도 유성음으로 간다. 그러한 사실이죠. 앞에 자음이 없고 모음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스나 드나 이런 것들은 유성음으로 가야 되죠. z나 드로 가야 되죠. 유성음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복수형, 소유격, 과거 또는 과거분사형에서 순행동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이 역행동화라고 했죠. 역행동화를 봅시다. These socks 했어요. These socks. 이 양말들, these socks 했어요. 그럴 때 these라는 z라는 발음인데 socks 할 때 뒤에 있는 스 발음의 영향을 받아서 거꾸로 뒤에 것이 앞에 거에게 영향을 미리 미치는 거죠. 역행으로 동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these socks가 this socks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밑에 줄에 has to, 이것도 has to
할 거를 갖다가 뒤에 있는 트 사운드가 무성음이기 때문에 앞에 z로 하지 마라. 스로 해라. 똑같이 무성음으로 맞춰라. 이렇게 무성음화 하는데 방향성 면에서는 역행동하다 이런 얘기고 choose six도 choose six. newspaper도 news라는 단어는 news 이렇게 z로 끝나죠. 그런데 paper 할 때 p가 무성음이니까 역행동화를 영향을 받아서 newspaper 이렇게 된다 이거고요. 문장 속에서도 is라는 비동사는 is로 발음될 수도 있고 is로 발음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is탐인 뒤에 있는 탐의 트 사운드가 이어지는 트 사운드가 무성음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s 철자도 무성음 발음 스로 해라. z로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is탐인 이렇게 발음을 해라. 그렇게 해서 무성음화 시켜라. 이겁니다. amidst라는 단어가 있어요. amid라는 전치사와 똑같죠. 뭐 가운데 이런 단어인데 amidst 할 때 amid 드 발음은 사실상 비개방음이죠. 뒤에 자음이 걸리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드 사운드가 아니라 트 사운드로 비개방음을 해라. 그 이유는 뒤에 나와 있는 스가 무성음이니까 앞에 드에 영향을 미쳐서 amidst 이렇게 하라 이거죠. dreadful 할 때도 dreadful 하지 말고 dreadful 드가 트로 바뀐다. 왜? 뒤에 있는 fall 할 때 f가 바로 나오는 자음이 무성음이니까 앞에 있는 유성음에게 영향을 미쳐서 나 닮아라. 내가 무성음이니까 너도 무성음 되거라. 그렇게 되면 드의 아퍼지 칸스는 트니까 드레드 할 때 드가 마지막 드가 코다의 드가 트가 된다 이거죠. 발음이. 그래서 dreadful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used to 여러분들 그대로 발음하면 used to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used 할 때 드가 날라갔죠? 왜 날라갔나요? zd 자음 세 개의 자음이 겹쳤죠. 그런데 드와 트 사이에 낱말 경계가 있죠. 그런데 낱말 경계 앞에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있어야 되고 그 경계 뒤에도 하나 이상의 자음이 있어야 된다는 음성 환경의 조건 충족했죠. 그런데 경계선 바로 앞에 자음이 파열음이라야 생략된다라는 조건. used to 드가 파열음이죠. 그래서 드는 날아간 겁니다. C1, C2, C3 삼겹자음 생략 원칙 우리 많이 공부했죠? 그래서 드가 날아갔어요. 그럼 남은 게 뭔가요? use to만 남았겠죠. 이렇게 되면 z는 유성음이고 t는 무성음이니까 기왕이면 바이브레이션을 맞춰주는 거죠. 뒤에 있는 t가 바이브레이션이 없는 무성음이죠. z는 바이브레이션이 있는 유성음이고 그로 뒤에 있는 t가 앞에 있는 z에게 영향을 미쳐서 나 닮아라 하는 겁니다. 동화시키기를 원하죠. 동화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떤 발음으로? 무성음으로 닮아라. 그럼 z에 대한 opposite consonant 무성음은 뭐가 있죠? 스가 있죠. 스, 즈 이렇지 않습니까? 쌍둥이 발음이. 그러므로 used 플러스 동사원형. 과거에 뭐 하곤 했다 또는 과거에 어떤 것이 지속되었다. 상태의 지속 또는 액션이 동작의 습관 이런 것을 나타내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대전제를 깔고 있는 표현이죠. used 플러스 동사원형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표현인데 발음이 used to가 아니다. used 이렇게 발음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맨 오른쪽에 역행동화 의예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lobster라는 단어가 있죠. 바닷가재를 얘기하죠. lobster 이거 굉장히 맛있죠. 미국에서 메인주에 뉴욕 저 위쪽으로 메인주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바닷가에서 주로 생산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바닷가재는 미국의 어부들이나 그냥 다 잡으면 버리는 어부들이 별로 안 먹었었는데 근래에 몇십 년 동안 이것이 굉장한 비싼 그 생선이 된 셈이죠. 바닷가재가.
lobster에서 LOB잖아요. B는 유성음이죠. 그런데 star 할 때 스가 이어지는 자음이 스가 무성음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브 사운드 유성음 보고 너도 진동 꺼 이거죠. 그래가지고 무성음으로 만들자. 그렇기 때문에 브에 대한 아퍼지 컨소넌트가 뭐 있죠? 프죠. 프. 그래서 lobster가 lobster 이렇게 프로 바꿔서 발음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느낄 때는 진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말 정밀 기계를 대고서 측정해보지 않는 한 알 수는 없지만 쉽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이렇게 브가 푸 사운드로 진동 없이 발음된다. 스의 영향을 받아서 무성음화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예입니다. We've found 했어요. We have의 줄임말 we've죠. We've found 했는데 이걸 we found 이렇게 발음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v는 유성음이고 f는 무성음이죠. 그렇게 되면 성대의 진동을 떨다 갑자기 안 떨어야 되니까 뒤에 안 떠는 found 할 때 f라는 무성음이 앞에 떠는 v에게 너도 떨지 마. 미리부터 떨지 마. 이런 얘기죠. 나 닮아. 역행으로 동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we've 할 때 v가 무성음으로 바뀌는데 v에 대한 opposite consonant는 f죠. f. 그래서 f로 바뀝니다. we found 이렇게 발음되는 것이죠. 밑에 있는 예문을 또 봅시다. I'd love to 했을 때 I'd love to 플러스 동사원형, I'd like to 플러스 동사원형 뭐 하고 싶다. 아주 흔히 쓰는 표현이죠. 이때 but 진동 떨었다 안 떨었다 이것이 불편하다는 것이죠. 뒤에 있는 to의 무성음에 영향을 받아서 앞에 v라는 유성음에게 너도 떨지 마 이렇게 나 닮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동화시키는 것입니다. 역행으로. 그래서 v에 대한 아퍼지 컨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f라고 그랬죠. f 이렇죠. 그래서 love to가 아니라 love to I'd love to 이렇게 발음된다 이거죠. 일상 회화에서는 of course 이것도 물론이라는 뜻인데 v가 course 할 때 크 사운드 무성음의 영향을 받아서 v가 아퍼지 컨소넌트인 무성음 f로 바뀐다. 그래서 of course가 of course 이렇게 발음한다. 5pence 5페니 영국 돈 이럴 때 5pence v가 f로 바뀐다. 뒤에 pence 할 때 f라는 무성음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뭐 해야 한다 must라는 뜻이 have to 있죠. have to 플러스 동사원형 이때 v도 뒤에 있는 to 할 때 무성음 영향을 받아서 v가 f로 바뀝니다. 그래서 have to 이렇게 have to가 아니라 have to 이렇게 발음된다는 사실입니다. above 10 이것도 above 10 이런 식으로 v가 f로 바뀐다는 얘기고요. 무성동화 현상으로 철자까지 변화한 단어들도 있지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describe라는 단어, 서술한다, 기술한다, 묘사하다, 설명한다 이런 단어 알죠? 그런데 그 명사형은 description이거든요. 그런데 describe에서 v를 f로 바꿔놓고 tion 붙였어요. 왜? 션 할 때 션 뒤에 트 사운드 철자는 트지만 쉬 발음이죠. 이 쉬라는 무성음이 앞에 v라는 유성음에게 너도 무성음으로 바꿔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v에 대한 무성음은 뭐가 있나요? 아퍼지 컨소넌트 p가 있죠. 그래서 description p로 바뀐 겁니다. 발음이 바뀌다가 보니까 철자까지도 바뀐 사례입니다. 그래서 description 할 때는 ption으로 쓴다는 사실입니다. observe라는 단어도 objection v가 p로 아예 철자까지 바뀐 사례죠. 이렇게 나 닮아라 하는 것이 동화현상인데 네 v를 내 족보인 양순음은 살려줄게. 다만 진동만 끄는 무성음으로만 바꿔. 무성음의 자질로만 바꿔. 네
양수놈의 자질은 네 족보는 살려줄게. 그러면 양수놈 중에서 부에 대한 opposite consonant, 같은 족보에 같은 양수놈의 무성음은 프라 이거죠. 고로 description, objection 하듯이 부라는 발음이 프라는 발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철자까지 바꿔놨다. 이런 사례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는 유성동화의 사례를 공부하기로 합니다. 유성동화, 유성음으로 동화시킨다, 동화된다 이런 뜻이고요. 영어로는 vocalization 또는 voicing assimilation이라고 합니다. 학문적 용어로. 영어의 유성동화는 무성음이 인접한 유성음의 영향을 받아서 대립을 이루는 자음인, 즉 opposite consonant인 유성음으로 동화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복수형, 소유격 이런 것들 순행동화가 되는 사례를 봅시다. dog에다가 복수형을 붙였다. 그러면 dogs가 아니라 dogs, dogs. car에다가 복수형을 붙이면 cars가 아니라 cars, cars. dances 할 때 dances가 아니라 dances다. 왜? dance라는 단어에 es형을 붙이면 dances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모음 es 할 때 e가 발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음이 살려지는 것이죠. 그러면 dances가 되는데 이 모음이라는 것은 모든 모음은 유성음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유성음 다음에 s가 붙으면 스 아니면 z인데 똑같은 유성음 z로 하라 이거죠. 그래서 dances, dances죠. dances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소유격의 사례를 볼까요? dog에다가 apostrophe s 붙였네요. dogs가 아니라 dogs, dogs. who에다가 apostrophe s를 붙이니까 whose. 왜? 앞에 있는 모음 who 할 때 우 사운드는 유성음이지 않습니까? 모든 모음은 전 세계 어느 나라의 발음이든 모음은 유성음이라는 사실이죠. 유성음 다음에 s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유성음화돼서 z가 되는 거죠. 그래서 whose가 아니라 whose다. buses, 아까 dances와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bus에다가 buses 할 수가 없잖아요. 복수형으로 es 붙였는데 그래서 모음을 살리는 것이죠. 이 모음을. 그래서 buses가 아니라 busses가 됐죠. 그런데 이 모음이 유성음이니까 뒤에 나오는 스라는 철자는 z로 바뀌어야 되죠. 같은 유성음으로. 그래서 busses다. buses.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es를 붙이느냐, 이 복수형에 스, 즈, 취, 쥐, 이 뒤에 복수형은 다 es를 붙이고 나서 그 모음을 살린다. 스스 이렇게 하지 않고 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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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즈, 취즈, 쥐즈 이렇게 발음된다는 사실입니다. sim에다가 s를 붙였습니다. seems 해야 되겠죠? seems가 아닙니다. badges, badges 이것도 역시 G로 끝났으니까 ES 붙였죠? 그렇게 되면 E의 모음에 영향을 받아서 스라는 절자는 z로 유성음화 해야 되죠. 그래서 badges. gum에다가 S 붙였습니다. gums 해야지 gums가 아니고요. song, 유성음이죠? 유성자음이에요. S 붙였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songs 해야 되겠지. songs가 아닙니다. 자, 역행동화를 일으키는 사례를 한번 봅시다. house라는 단어 여러분들 잘 알죠? house. 그러면 당연히 houses 해야 되겠죠. 복수형 es는 당연히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es 복수형 마지막 s는 z로 되는 것은 당연하죠. 앞에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houses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house 할 때 스 단어, 즉 이 모음 앞에 있는 철자도 이 모음이라는 유성음의 영향을 받아서 z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houses가 아니라 houses, houses 이렇게 돼요. houses. 바로 이것이 이 모음이 역행동화 일으키는 사례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고요. is there 할 때에도 is there 할 거냐, is there 할 거냐. 그런데 뒤에 there 할 때 the 이거 유성음이죠. 그러므로 역행동화를 일으켜서 앞에 있는 is 할 때 스라는 절자는 스와 z 중에 z로 해야 된다. 그래서 is there가 아니라 is there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앞에서 z 다음에 the가 오면 the가 날아간다는 우리 그러한 변이음 사례도 봤죠. 그래서 is there가 is there
들을 날리고 구어체에서 그렇게 발음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스베리냐 구즈베리냐 하는 문제예요. 그때 베리가 브가 유성음이죠. 그렇게 되면 앞에 있는 구스 할 때 스라는 철자는 z로 바뀐다. 뒤에 브라는 유성음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이 단어는 구스베리라고 발음하지 않고 구즈베리 이렇게 발음한다는 사실입니다. 유성동화는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에서도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버지 했을 때 가운데 브 사운드는 아버지 해서 성대의 진동이 떨림을 여러분들은 느낄 것입니다. 양 손가락을 여러분들이 후두에다가 옆으로 대고 발음해 보세요. 브 사운드가 성대의 진동이 떨죠. 여러분들은 브 사운드는 본래 유성음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잘 기억을 더듬어 보기 바랍니다. 한국어의 자음은 을 네 개를 빼고서는 무조건 다 무성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기억나죠? 이것은 세 개는 비음이고요. 코로 나오니까 비음이고 이 발음만 사실상 구음인데 구음 중에서 유일하게 유성음이죠. 그러면은 이런 것은 한국어에서 무성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부산, 대구 이럴 때, 전주 이럴 때 이런 것들은 다 처음에 나오는 이 소리들 대, 전, 광 이런 것들은 다 무성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옛날에는 고속도로 그 표지판에 부산할 때 PUSAN, 대구 하면 TAEGU 이렇게 쓴 적이 있죠. 광주 하면은 KWAN 이렇게 ANGJU로 쓴 적이 있죠. 그러나 오늘날 다 그거를 그냥 유성음의 영어 철자인 부산 하면 BUSAN, 대구 하면 DAEGU, 광주 하면 GWANGJU 이렇게 썼죠. 부천 이것도 PUCHEON 이렇게 썼었죠. 부천 국제영화제 할 때 그 P로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부천 명칭이 BU로 바뀌는 바람에 다시 국제영화제 고유명사도 부천국제영화제의 그 약자도 B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혼동을 일으키기 쉬웠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라는 한국어 발음, 자음 외에는 모든 자음은 한국어에서는 무성음 취급이다. 바이브레이션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밤비 할 때 밤 할 때 초성의 브 사운드는 부산처럼 피에 가까운 그러한 바이브레이션이 없는 무성음이죠. 그러나 한국어의 그러한 무성음, 브드그 이런 것들, 즈 이런 것들도 양옆에 음성 환경이 그 발음이 나오는 양옆에 유성음이 되어 있다면 유성음으로 그것이 자음, 양옆이가 자음이 됐든 모음이 됐든 간에 유성음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유성음화한다. 그래서 유성음 사이의 무성음은 한국어에서도 유성동화된다. 여러분들 여자 형제들 속에 외아들로 가운데 끼어있는 아들은 대개 누나나 여동생 닮아가지고 여성화된다고 그러죠. 바로 유성동화, 여성동화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성음도 무성자음도 앞뒤에 유성음으로 끼어 있으면 유성동화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어에서도. 그래서 아버지 할 때 버지 이런 것들이 다 부성음화 된 것이 아니라 유성음화 된 것이죠. 무성음인데. 그래서 아버지. 두 번째 단어를 볼까요? 간발의 차이로 할 때 간발 간 할 때 그 사운드는 초성이니까 무성음이에요. 그러나 발 할 때 그 사운드라는 자음은 앞에 있는 간 할 때 유성음이죠. 발 할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모음 모음이니까 유성음이죠.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에 끼임으로써
간발할 때 브는 아주 부드럽게 연하게 유성음이 된다. 성대의 진동이 있는. 빈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빈부. 첫 번째 빈 할 때 브는 무성음이지만 브 이것은 유성음화 된 것이죠. 유성동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보 할 때 처음에 브는 무성음이지만 버 할 때 브 사운드는 모음과 모음 사이 아와 오라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유성음화돼서 유성동화돼서 유성음이죠. 아주 부드럽죠. 파버 할 때 두 번째 브 사운드는 아주 연하고 부드럽습니다. 이대로 할 때 드 사운드도 모음 사이에 끼어서 유성음화됐죠. 강동구 할 때 강동구 할 때 강 할 때 그는 무성음이지만 덩 할 때 드 사운드는 이미 유성음화 됐죠. 응이라는 유성음과 오라는 모음 사이에 꼈으니까. 구도 마찬가지. 응이라는 동 할 때 응이라는 유성 자음과 우라는 모음 사이에 꼈으니까 아주 부드러운 유성음으로 바뀝니다. 강동구 감기 그 사운드 소성으로 나온 것은 무성음이지만 기 할 때 그 사운드는 아주 연한 유성동화 현상을 일으킨 겁니다. 왜? 와 이라는 음 사이에 껴 있지 않습니까? 둘 다다 음도 유성음, 이라는 모음도 유성음이니까 기 할 때 그 사운드는 유성동화 일으킨 음이죠. 이겨라 하자 할 때 주 사운드는 유성음화된 것이죠. 참존 뭐 이런 화장품 브랜드도 있대요. 그럴 때 참존 전 할 때 주 사운드 아주 부드러운 유성음화됐다. 본래 좋은 할 때 좋은 좋다 이럴 때 주 사운드는 초성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어에서는 무성음이죠.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유성음화됐다. 유성동화 현상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미국 영어에서 모음 사이에 무성음 트가 설탄음 되는 거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죠. 워터가 워러 되는 거. 이 경우도 유성동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워터, city 이것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 트 사운드가 울림도가 무성음 아닙니까? 그러면 양쪽의 모음이 유성음이니까 유성동화되어서 트도 유성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자음 중에서 가장 울림도가 높은 설탄음 R 사운드 르 5도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또 무성음 트가 아니더라도 유성음 드도 똑같은 트와 아퍼짓 컨소넌트 관계인 드도 마찬가지인데 ladder, harder 이렇게 발음하죠. 설탄음 시키는데 드 사운드는 비록 영어에서 유성음이라 할지라도 2도밖에 안 되는 아주 낮은 유성음이죠. 고로 발음할 때 harder, ladder 이런 식으로 울림도를 설탄음까지 5도까지 올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특히 트가 설탄음 5도까지 유성음으로 바뀌는 것 이것도 유성동화의 일종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유성동화 이렇게 보면은 순행동화가 있고 역행동화가 있었죠. 그러면 water 이런 것들은 뭡니까? 양쪽의 모음이 영향을 미치긴다고 해서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이중동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중동화 연습을 조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성동화된 사례로 영어의 설탄음을 한번 연습을 간단하게 해보고 넘어갑니다. 다 같이 발음해 봅시다. water, letter, satisfy가 아니라 satisfy. 모음과 모음 사이에 트가 들어가 있죠. city가 아니라 city. beauty가 아니라 beauty. little 이건 모음과 모음 사이에 껴 있는 게 아니라 뒤에 L 사운드는 소위 여러분들이 배운 성절자음 L 사운드죠. 모음도 아닌 것이 울림도가 트보다 높음으로써 또 하나의 음절을 이룬다 해서 성절자음 실러빅 L 사운드인데 이러한 경우도 모음과 모음 사이에 끼어 있는 것으로 취급해서 설탄음이 되지요. 그래서 little이 아니라 little, battle이 아니라 battle 이렇게 된 것입니다.
compute라는 단어, 계산한다라는 동사에 er 붙으면 그 t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 끼게 됐죠? 그렇게 되면 플랩시켜야 되죠? 그래서 computer, computer. a lot of a lot of t가 링킹 되면서 플랩돼야 되겠죠? a lot of, a lot of. put on이 아니라 brown, brown. 이렇게 플랩되는 사례를 우리는 미국식 영어에서 그렇다라는 것을 영국식 영어가 아닌 그것을 이제 배운 바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음의 변동, 말소리의 변동은 그 링킹 현상 때 설명을 했죠. 앞 시간에. 멈춤이 있으면 링킹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호흡을 하느라고 말하다가 멈춤이 생긴다. 그 내용이 의사단락이 잘린다든지 의미단락이 잘린다든지 구별이 될 경우 멈춘다면 당연히 링킹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동화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춤이 있으면 동화 현상도 역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멈춰지느냐에 있어서는 문장의 어떤 문법적 구조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상 멈춤이 생길 경우에는 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거에 관한 예를 4가지를 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첫 번째, 아까 우리 배운 used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과거에 지속되었던 상태나 또는 습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걸 전제한다고 그랬죠. 예문을 가지고 해봅시다. He used to go for work in the morning. used to 이렇게 동화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무성동화로. 그래서 그는 아침에 산보를 하곤 하였다 이런 뜻인데, 두 번째 예문은 The stick was used to go for work. 동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안 일어날까요? used가 계속 타이핑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used 여기서 끊어야 된다. to go for a walk라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 단락으로서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구죠. used 플러스 동사 원형 그것이 아니죠. 산보에 가기 위하여 the stick was used. 그 지팡이가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B 플러스 PP 수동태죠. 어떤 사람이 산보 가기 위해서 그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라는 능동태 문장을 상상해 봅시다. 가로 속에다가 표현해 놨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 he로 잡읍시다. He used the stick to go for a walk. 이런 문장이었겠죠. 이때에는 발음을 당연히 used 이렇게 발음했을 거예요. He used. 그런데 이걸 수동태로 고쳐봅시다. 그러면 he 주어 used 동사 the stick이 목적어죠. 그 지팡이가 사용되었습니다. 목적어가 화제거리가 됐어요. the stick. 그럼 주어로 빼야 되겠죠. 화제 삼아야 되니까. the stick이 사용되었습니다. 수동태야 되겠죠. 그럼 used가 아니라 B 플러스 PP was used가 되겠죠. 그럼 to go for a walk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구는 그대로 따라오는 거죠. 그거로 the stick was used 여기에서 멈춤이 생기죠. to go for a walk 나머지 의미 단락이 붙는 것입니다. 그거로 used to가 붙었다고 해서 막 바로 used to, the stick was used to go for a walk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have to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아까 have to가 have to 이렇게 무성동화 된다고 그랬죠. v가 f로 바뀐다고 그랬죠. 뒤에 있는 to라는 무성음의 영향을 받아서 역행동화로서. 그래서 I have to go there. I have to go there. 나 거기 가야 해. I have to go there. 이렇게 무성동화를 일으켜서 발음하는데 have to가 must라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닌 경우 다음 예문을 봅시다. This is all food I have to live on for a week.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이것은 내가 가진 모든 식량이다. To live on for a week. 일주일 동안 먹고 살. 이것도 다음과 같은 예문으로 바꿔서 상상해 봅시다. I를 주어로 해서 I have all food to live on for a week. 나는 일주일 동안 먹고 살 모든 식량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이 문장에서 all food를 This is all food로 유도했을 때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식량이다. This is all food I have. 그래서 끊어야 되겠죠. To live on for a week는 all food를 꾸며주는 또 하나의 형용사 구죠. 그렇기 때문에 have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아니라는 거죠. 해야 한다라는 전혀 다른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This is all food I have. 멈춤이 생기고 to live on for a week.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거죠. 고로 have와 to 사이에는 멈춤이 있어요. 고로 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동화 없음입니다. 세 번째 예를 들어봅니다. I want to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없겠죠? I want to 하든지 아니면 I wanna 이렇게 발음하죠. to가 겹치면 중복자음 탈락 현상을 일으켜서 to 하나가 없어지죠. 그래서 want to가 되죠. 그렇게 돼서 I want to go home 해도 좋아요. 그러나 모음 NT 모음의 경우는 모음 NT 모음. 그럼 t 혼자만 무성음이에요. 그런 경우 t와 은 사운드는 똑같은 치경음이니까 나 닮아라 해서 은 사운드가 t에게 자기 닮으라고 은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되면 WANN 이렇게 나가겠죠. 그 표기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 가로 속의 그 표현입니다. I wanna 이렇게 go home. I wanna go home. 표기조차도 이게 시나리오나 소설이나 시곡 같은 이런 거에서 또는 일반 그 타이핑에서 흔히 이렇게 구어체로 WANNA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want to의 구어체식 표현이죠. 그러나 이것은 아주 고급스러운 정중한 그러한 공식 문서에서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I wanna go home 했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want to가 은 사운드의 영향을 받아서 유성동화로 바뀐 것이죠. 나 닮아라 해서 N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돼서 WANNA까지 표기가 됐는데 그러면 중복자음 탈락 현상이기 때문에 발음은 하나만 내죠. wanna가 아니라 wanna죠. I wanna go home이 아니라 I wanna go home 이것이죠. 이렇게 유성동화가 일어났는데 다음 문장을 봅시다. Who do you want to go there? 이랬을 때에는 want라는 단어와 to go가 나란히 왔기 때문에 자칫하면 Who do you wanna go there? 이렇게 발음할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너는 거기에 가는데 누구를 원하니? 누구가 가기를 원하니? 이런 뜻이거든요. 그 가로 속의 문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I want him to go there로 대답할 수 있겠죠. 나는 그 사람이 거기에 가기를 원해. I want him to go there 할 때 him, 목적어 him이 이걸 물러서 who로 바뀐 의문사로 바뀐 거죠. 그렇다면 wanna로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죠. 힘이 who라는 의문사로 나갔으니까 want와 to go there 사이에는 빈 공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흔적이 남아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trace라고 해요. 추적, 흔적. 그래서 T라고 얘기하는데 이 trace 공간이 남아있다. 이런 경우는 멈춤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링킹도 안 되고 동화 현상도 안 되는 겁니다. 음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포즈 생기는 거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Who do you want to go there? 이래야 되는 거지. Who do you wanna go there? 하면 큰일 나죠.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요. 네 번째 예입니다. be going to 플러스 동사원형 뭐뭐 할 예정이다. 이것도 gonna 이렇게 바뀐다는 거 앞에서 얘기했죠. going to가 ing라는 것은 노래 가사나 뭐 시나 이런 데에서 에퍼스트로피 찍고 은으로 발음해야 응보다는 은 발음이 쉬우니까 치경음이. 그래서 going to가 going to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것은 구어체 영어나 노래 팝송에서나 또는 영시에서 보통 이렇게 in 에퍼스트로피 찍고 말합니다. 그리고 발음도 은 사운드로 바뀝니다. 에퍼스트로피 점까지 안 찍으면 이거는 타이핑 미스로 오해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in에다가 에퍼스트로피를 찍으면 이건 ing의 줄임말이다. 그래서 발음도 응이 아니라 ing이 아니라 in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I'm going to sleep이 I'm going to sleep이 된 거죠. going to.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이 모음 NT 모음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앞에 얘와 똑같은 얘 3처럼 want to 할 때 wanna가 되듯이 gonna가 된 거야. going to가 gonna. 그래서 철자도 G-O-N-N-A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into 할 때 t 사운드가 같은 치경음 은 사운드로 닮아서 은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발음을 gonna 합니까? 아니죠. 중복자음 탈락 현상을 또 일으키죠. 은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하나가 탈락되니까 gonna가 아니라 gonna가 된 것입니다. I'm gonna sleep. I'm gonna sleep. 나 잠자려고 해. 잠잘 예정이야. 이런 뜻이죠. 이렇게 be going to 플러스 동사원형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속해서 이어서 발음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유성동화가 일어났습니다만 다음 예문을 I'm going to school. 나 학교 가고 있는 중이야. 이런 문장일 때에는 be going to 플러스 동사원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I'm going 이 자체가 진행형이에요. to school 이건 방향을 나타내는 목표를 나타내는 그러한 부사 구조. 그래서 going과 to school 사이에는 멈춤이 있어요. 아주 짧지만 아주 짧은 멈춤이 생기므로 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I'm going to school 해야 되는 거지 I'm gonna school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상당수 부주의한 영어 팝송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런 경우도 그냥 gonna로 발음하는 경향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들어보았죠. 이제는 영어에는 없는 한국어에만 있는 울림도 동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로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음의 변동 현상 중에서 링킹 현상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어느 언어든 링킹 현상은 앞 음절의 음절말 자음, 즉 코다, 받침이라고 그러죠. 에 이어 뒤 음절에 음절조 자음이 없어, 온셋이 없어서 모음이 온셋 굿이라는 거죠. 이러한 경우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링킹 현상이다. 뒤에 온셋 자음이 없다. 그래서 앞에 음절에 마지막 코다인 막내 아들을 양자 삼어 데리고 간다. 링킹 시킨다. 연결시킨다. 이것이 링킹 현상이죠. 앞 음절이 발음하기에 편한 오픈 실러블, 즉 개음절, 모음으로 끝나는 개음절 구조가 아닐 때 D음절이 모음으로 시작되면 앞음절이 코다를 D음절로 이동시켜서 앞음절을 개음절 상태로 만드는 것, CV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것이 링킹 현상이죠. 근데 뒤에 음절에 음절초 자음이 있다 하는 경우는 링킹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죠. 뒤에 음절의 모음도 자기 집 아들이 있는데 뭐하러 양자 삼겠어요? 양자 삼을 일이 없죠. 이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또 울림도가 지켜져야 하는데 다음을 봅시다. 어느 나라 말이든지 개음절이 발음하기에 편한 이유는, 즉 모음으로 끝나는 음절이 발음하기 편한 이유는 울림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음보다. 그래서 일본어나 이탈리 말들은 거의 다 음절마다 개음절로 되어 있고 폐음절, 받침이 있다 치더라도 특정한 일정한 자음 외에는 없지요. 그러나 영어나 한국어는 워낙 폐음절어가 무지하게 많아요. 개음절보다는. 그래서 어떤 단어가 두 음절로 구성되어 있든 세 음절로 구성된 단어든 간에 음절과 음절 간에 폐음절과 폐음절 간에 사이에서 그렇다면은 앞 음절의 코다와 뒤 음절의 온셋 자음끼리의 울림도를 비교해 봤을 때 앞 음절의 울림도가 커야 된단 말이에요. 모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대음절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데 거꾸로 됐다? 오히려 울림도가 앞 음절의 코다가 울림도가 적고 뒤에 두 번째 음절의 온셋 자음이 크다 그러면은 이 울림도의 그 개음절이 편하다라는 이러한 원리가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울림도 원칙이라는 것이 성립되는 것이고 울림도를 또 그렇게 원칙에 맞추기 위해서 동화되는 원칙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하면 다음과 같은 울림도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울림도 동화 현상이라는데 이것은 영어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럼 한국어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이죠. 영어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영어에서는 이따가 사례를 또 들겠습니다만 우선 한국어만 가지고 봅시다. 이 현상은 자음 간의 동화인 자음접변의 한 종류로서 영어에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며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기술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고요. 울림도 원칙이라는 것은 화면을 봐주세요.
코다와 온셋 간에. 그 밑에 S1이라는 것은 syllable 1입니다. 첫 음절. S2는 그 옆에 있는 두 번째 음절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첫 음절에, 즉 앞 음절의 코다가 받침이 D 음절의 초성보다, 온셋보다 울림도가 더 같거나 커야 된다. 이게 son이라고 son이라고 쓴 것은 sonority, 울림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줄린 단어입니다. sonority, sonority, 울림도라는 단어인데, 울림도에 있어서 앞음절의 코다가 뒤음절의 온셋보다 같거나 적어도 커야 된다. 이게 울림도 원칙이다. 이거죠. 개음절이라는 것은 앞에 코다가 없음으로써 모음만 있음으로써 언제든지 뒤에 두 번째 음절의 온셋, 자음보다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개음절이 편하다. 이러한 울림도 원칙을 잘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개음절은. 그러나 영어나 한국어처럼 이렇게 코다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그러한 음절로 구성된 단어에서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한국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울림도 동화 원칙을 봅시다. 이때 S1의 코다보다 S2의 온셋이 소노로티 면에서 더 클 경우 화살표 어떻게 된다? 동화를 시켜야 된다. 적어도 S1의 코다와 S2의 온셋을 이퀄되게 만들어야 된다. 소노로티 면에서. 이것이 울림도 동화 원칙입니다. 한국어의 울림도 동화 현상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복남이라는 한국 사람 이름이, 남자 이름이 이런 이름이 있죠. 복남이라는 것은 두 음절로 된 단어죠. 복할 때 CVC가 되고 남할 때 CVC가 되죠. 그런데 앞 음절 복에서의 코다는 C1이죠. 남할 때 온셋에 해당되는 두 번째 음절에서의 초성은 C2. 남할 때 늦 사운드죠. 늦 사운드는 복할 때 윽 사운드보다 울림도가 더 크죠. 한국어에서는 윽 기역으로 표기되는 이 알파벳 절자. 이것은 무성음이죠. 1도죠. 남 할 때 늦 사운드는 4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도보다 4도가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울림도 원칙에 어긋나서 발음하기 불편하게 된다. 고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발음하느냐? 복남을 복남 이렇게 발음하죠. 앞 음절에 C1이었던 이것이 뭐로 바뀌었어요? 응으로 바뀌었어요. 봉으로 바뀌었죠. 응. 그래서 복남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남 할 때 응 사운드는 연국의 음이죠. 윽과 똑같은 종류의 족보인 연국의 음이죠. 남 할 때 늦 사운드는 치경음이지만 4도죠. 우리는 4도짜리의 자음이 을 네 가지가 있다라고 에스프레소엔의 그 8도 분류표에서 본 바가 있죠. 그래서 복남 할 때 뒤에 있는 늦 사운드가 4도짜리 이 치경음이 앞에 있는 연국의 보고 울림도 원칙에 안 맞으니 네 울림도를 나랑 똑같이 맞춰라. 동화시켜라. 이겁니다. 울림도 동화를 시키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네 족보는 유지해 줄게.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국의 음이죠. 그럼 네 집안의 족보에 연국의 족보에서 울림도 4도짜리 있니? 찾아봐. 하니까 응 사운드가 있는 거죠. 같은 연국의 음에. 그래서 복할 때 윽 사운드가 응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남을 복남이라고 발음하면서도 왜 그 사운드가 응 사운드로 바뀌었는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궁금해 해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러한 원리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울림도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이 안 맞아지면 울림도 동화 원칙을 적용해서 나랑 똑같은 울림도로 만들어라. 그래서 네 족보는 유지해 줄게. 부분 동화죠. 완전 동화는 아니고요. 이러한 동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한국어에서 여러분들은 발견을 해야 되겠죠.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자로 떼서 따로 이렇게 표기를 다음과 같이 해보았습니다. 앞음절이 코다와 뒤음절의 온셋만 떼어서 표기해보면 뭡니까? 그와 느 사운드 비교해보면 느 사운드가 즉 C2 복남할 때 느 사운드가 울림도가 당연히 크니까 이것을 이퀄 시키기 위해서 C1 그 사운드를
응 사운드로 바꿨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어에서 이름을 지을 때 특히 유의할 것은 복남 이렇게 되면 울림도 원칙이 안 맞기 때문에 자꾸 동화현상이 나서 복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름이 뭐야 했을 때 이복남입니다 했으면 상대방은 복남으로 기억할 수도 있죠. 그러면 큰 문제죠. 복남으로 기억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에는 우리가 울림도 동화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지어야 됩니다. 또한 조음의치 동화도 안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름은 어떻게 지어야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조음의치 동화 시간에 한번 종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또는 자녀, 조카가 태어났을 때 이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주는 것이 좋은가 장명법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장명법 말이죠. 위에서 이렇게 한 음절 S1의 코다인 C1과 D음절의 음절초 C2를 비교해 본 것을 지금 표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우리 한국말의 그러한 울림도 동화 현상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예와 같이 한국어의 울림도 동화 현상 아주 흔하죠. 봅시다. 국물 표기는 이렇게 국물하지만 사실상 국물로 표현합니다. 발음을. 먹는다도 먹는다. 머리를 깎는다 할 때도 깎는다. 꽃망울이 꽃망울로 발음되고요. 물건을 찾네 찾네. 소리내어 웁니다 웁니다로 되죠. 웁니다 웁니다 이렇게 하지 않죠. 뭐뭐를 합니다. 무지개 많이 쓰는 표현이죠. 이걸 갖다가 합니다라고 발음합니다. 감리교도 감리교라고 하죠. 낱말도 낱말, 심리도 심리, 독립문 이걸 독립문 이렇게 발음하지 않습니까? 신라 신라 이렇게 발음해요. 이게 전부 다 울림도 원칙이 안 맞아가지고 앞음절의 코다와 뒤음절의 온셋 간에 울림도가 대음절처럼 앞에 코다가 더 커야 되는데 울림도가 뒤에 온셋보다 크기는 곳하고 작아서 이렇게 동화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 한국말을 표현하는 한글 정말 과학적인 글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뜻의 중심으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한자말의 중심으로 표기를 해서 글씨를 쓰죠. 글자를 예를 들면 독립문 이런 것도 한자말이죠. 표기는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은 이렇게 발음 힘들어서 못하죠. 독립문 얼마나 힘듭니까? 전부 다 이러한 동화원칙, 울림도 동화원칙이 적용되거나 또는 앞으로 배울 조음이치 동화가 되어서 전혀 다른 발음으로 발음되고 있죠. 고로 한글은 우리의 단어를 소리내는 대로 다 표기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대로 표기하면 그 단어가 아니죠. 우리가 독립문, 신라 이렇게 발음하지만 타이핑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발음과 글자, 한글이 일치되는 언어가 아니다. 대체적으로 일치되지만 100% 일치되지 않는다. 이러한 동화현상이 일어난다. 한글도 그러한 단점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영어에서는 울림도 동화가 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울림도 동화도 따지면 유무성 동화와 비슷한 것이지만 유무성 동화는 영어에 있을지언정 울림도 동화는 한국말에서만 있다라는 얘기 앞에 했어요. 그러면 영어에서는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봅시다. 표준 영어의 자음 발음에서는 원칙적으로 울림도 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나 일부 하류층의 영어에서는 이러한 울림도 동화 현상이 발견됩니다. 파열음 뒤에 비음, 음이 왔을 경우 이 영향으로 코로 개방되어야 할 nasally released 브드그 사운드를 우리가 공부를 했죠. 이것이 코로 개방되지 않고 아예 비음으로 동화되는 이 현상은 영어에서
네이절 투항, 콧소리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비표준어 취급을 받으며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말해서 흔히 발견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 예에서 보겠습니다만 닉네임 할 때 닉네임 하는데 그 사운드가 뒤에 비음 사운드가 오니까 코로 해방돼야 되죠. nasally released 그 사운드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닉네임 하지 않습니까? 잘못 발음한 거죠. 이것이 한국 사람들은 바로 전에 우리가 살펴본 울림도 동화 원칙을 여기다가 적용을 했어요. 울림도 동화를 시켜서 우리는 닉네임, good morning도 good morning 이러는데 사실상 원어민들은 good morning 드 사운드가 뒤에 비음 때문에 코로 개방되는 드 사운드가 됐죠. 그래서 good morning 콧방귀를 끼는 good morning 이렇게 되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걸 완전히 자음접변 형태의 울림도 동화 원칙을 적용해서 굿모닝 이렇게 해서 잘못 발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표준 영어를 발음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 울림도 동화의 습관에 젖어 있어요. 그 방해를 받아요. 영어를 공부하는데. 그래서 영어 파열음을 비음으로 동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습을 더 해봅시다. 탑 model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top model 그 사운드라는 파열음을 뒤에 이라는 비음 때문에 프 사운드가 코로 새 나가는 것이죠. 본래 프트크 브드그와 같은 이러한 파열음들은 뒤에 다른 자음이 있으면 비개방음 unreleased 사운드로 되어야 맞죠. 그런데 과 같은 비음이 있을 경우는 비개방음이 입으로는 비개방음이 되고 코로 개방되더라. 코로 새 나가요. 그래서 탑 콧방귀 깨지죠. 코로 새 나갔어요. 탑 마들 이렇게 된다는 거죠. But now 이때에도 but now 우리는 완전히 울림도 동화 원칙을 적용해서 한국어의 그 자음접변 현상을 일으켜서 but now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but now 이것이 영어의 표준 영어 발음입니다. 아까 연습했던 닉네임도 닉네임 별명이라고 그러는데 닉네임이 뭐니?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잘못된 것이죠. submarine 잠수함인데 submarine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 단어를 submarine 이렇게 잘못 발음하거나 뭐 서브머린 한다든지 잘못 발음하고 있는 것이죠. good morning도 아까 연습했습니다. good morning 콧방귀를 껴야 되는데 드 사운드가 코로 새 나가도록 그냥 다 자음접변 현상으로 good morning 하죠. 왜? good 할 때 드 사운드는 영어에서는 2도 한국어에서는 부성음으로서 1도죠. 드 사운드는 뒤에 morning 할 때 이건 4도니까 울림도 원칙이 안 맞죠. 그래서 드 사운드가 치경음이니까 morning이 너 똑같은 치경음 내 족보 속에서 나와 똑같은 4도짜리를 골라봐라. 그거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 그러니까 치경음 중에 4도짜리가 뭐가 있어요. 모닝 할 때 사운드와 똑같은 4도의 자음은 네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드와 똑같은 치경음 사운드가 있죠. 그래서 끝이 근이 되죠. good morning 이렇게 쓸데없이 울림도 동화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굿모닝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good morning 이게 정상적 영어 발음입니다. big man 이것도 빅맨 이렇게 잘못 발음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 점을 주의해야 되겠다. 원어민이 이렇게 쓴다 하더라도 그거는 소위 네이절 투항이라는 콧소리라는 비표준어 발음 취급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천한 말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는 점을 기억해 주고요. 자, 이제는 조음위치 동화는 다음 15강인가요? 16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